반갑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큰 부자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거시경제가 지금 아주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거시경제 전반적으로 어떻게 흘러가는지, 글로벌 증시 대폭락이 왜 일어나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AI, 반도체죠. 그리고 기술주들, 그리고 비트코인도 크게 위기가 아주 심각하게 찾아오고 있는 분위기죠. HMB는 어떨까? 이런 부분 보겠습니다. 자, 아주 힘든 증시, 함께 하실 분들은 010-2218-8135 기훈TV 제 번호는 요거 하나입니다. 이쪽으로 문의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거시경제 어렵지 않습니다. 이거. 자, 먼저 미증시가 금요일에도 하락을 2% 정도 진행이 되었죠. 2.4%, 다우도 1.5% 하락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이 하락이 아주 심각하게 크게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거의 뭐 기술주들이 아주 큰 폭의 하락, 실적이 좋았던 애플은 그래도 살아남죠. 자, 그리고 이제 소비재들이 조금 이제 힘을 좀 내고 있고, 그동안에 아주 크게 랠리를 펼치고 양극화가 엄청나게 심하게 진행이 되었는데, 자, 이렇게 끝도 없이 상승하던 이 기술주들의 성장성에 브레이크가 걸려버렸다. 이런 부분이 같이 플러스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되다 보니 거시경제와 크게 관계없는 내수, 경기 방어 쪽으로 인식이 되는 유틸리티와 헬스케어, 바이오 쪽은 그래도 크게 영향을 많이 받지 않는 이런 모습을 보고 있죠. 자, 그런데 이렇게 내려간 첫 번째 가장 큰 이유는 뭐냐? 가장 큰 이유는 자, 지금 이 지수가 7월 제조업 구매자 관리수, 이게 첫 번째 가장 큰 핵심 지수입니다. 자, 요게 예상치 48.8인데 46.8로 2포인트나 더 낮게 나와버렸죠. 갑자기 이렇게까지 나빠진다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다가 신규 실업 청구 건수가 24만 9천 건으로 지난해 8월 첫째 주간 이후에 1년 만에 최대를 기록했다. 자, 지금 이 제조업 구매자 관리 지수도 이렇게 크게 나빠졌는데, 제조업 상태가 안 좋구나 이러고 있는데,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많이 늘어나 버렸죠. 그러니까 이 고용에 큰 위기가 찾아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해석이 되죠. 요 두 개가 시너지 효과를 내고 있는 상황이다. 자, 그런데 요것만 가지고 이렇게 급락이 나올까? 아니겠죠. 자, 이런 부분과 또 때마침 지금 이런 상황에 아마존 실적 발표를 했는데, 아마존보다 먼저 중요한 거. 자, 지금 인텔이 거의 무너지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자, 엄청난 하락이 진행이 되었죠. 무려 지금 26%나 폭락을 했는데, 그 전날에도 5% 이상 하락을 하고 또 26% 폭락했습니다. 자, 하루만 시총 300억 달러가 증발했다. 자, 인텔이 왜 이렇게 무너졌느냐? 컴퓨터의 두뇌인 CPU의 황제죠. 전 세계에 거의 독점을 하다시피 한 인텔이죠. 그래서 예전에 뉴스 이 광고를 보면은 인텔 인사이드 띠리링 하면서 이렇게 컴퓨터는 인텔 칩이 들어가면 너는 명품, 이런 분위기였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그런데, 자, 지금 PC 칩, AI 칩 모두 실패, 2분기 실적이 약화되었다. 대규모 구조조정 회의론도 나왔다. 자, 여기에서 지금 인텔이 이 구조조정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합니다. 구조조정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크게 하락을 했는데 적자 전환을 한 실적을 발표했죠. 자, AI가 지금 아주 크게 지금 치고 올라가고 있는 이런 분위기인데, AI 쪽에도 인텔이 투자를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는데, 자, 여기서 이제 지금 보면 인텔도 어찌 보면은 이 PC가 거의 이제 영원할 거다라고 생각을 당연히 했겠죠. 어찌 보면은 이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이런 지금 이 부메랑이 이제 제대로 지금 날라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뭐 다른 거 필요 없어. CPU만 하면 돼. 우리가 독점인데 뭐. 그래, 컴퓨터는 영원히 계속 될 거야. 이렇게 했는데 휴대폰이 나오면서 이게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어 버렸죠. 그리고 컴퓨터는 교체 주기가 그렇게 빠르지 않습니다. 크게 문제 없으면 한 번 사면 거의 안 바꾸죠.
계속 기업이 성장을 해야 되는데 이 성장성에 자꾸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계속 잘 어느 정도 치고 올라왔었는데 계속해서 이제 여러 경쟁업체들이 또 생기면서 밀리죠. 그래서 이 인텔이 이제는 우리도 메모리하고 플레이 좀 해봐야 되겠다. 그러고 이제 뛰어드는데 뭐 됩니까? 이미 자리 딱 잡고 있는 삼성, 마이크론, 하이닉스 뭐 이런 부분들이 뭐 있다 보니까 경쟁을 하기가 쉽지 않겠죠. 자, 이런 데서도 잘 안 돼. 그리고 어떻게 이제 지금이라도 만회를 해봐야겠다고 여러 가지 시도를 많이 또 하고 있는 상황인데 쉽지 않습니다. 좀 늦었죠. LG전자가 휴대폰 삼성하고 쌍두마차를 달렸죠. 자, 그리 달리다가 지금 스마트폰이 나왔을 때 삼성은 이거 이러면서 이제 약간 움찔하면서 움직였습니다. 옴니아부터 움직였죠. 자, 그런데 LG는 뭐 폰이 그냥 전화 걸고 받고 문자 잘하면 되지 뭔 스마트폰이야 말도 안 되는 소리 요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잘하는 부분에서 계속 이것만 밀고 가겠다. 지금 당장의 실적이 중요해. 눈앞의 실적이 중요하다. 자, 그러고 이제 늦었죠. 한번 이제 타이밍을 놓쳐버리니까 못 따라갑니다. 결국은 역사 속으로 사라져. 약간 그런 분위기로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지금 인텔이. 자, 이도저도 너무 좀 늦어버렸다. 그래서 이제 뒤늦게 따라가려고 하니까 이 기술 격차가 좁혀지지 않는 거죠. 자, 이런 상황에 지금 정말로 아주 오랜 역사를 자랑하던 이 인텔 여기에서 적자를 보면서 이 배당을 하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배당을 하지 않는다라고 선언했고 이제 적자를 보니까 적자도 심각하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이 단발성이다 그러면 뭐 좀 안 좋긴 하지만 사무기 좋아질 거고 사무기 내년에 더 좋아질 거다. 우리가 준비하는 게 있다. 이렇게 뭐 하면 될 텐데 그게 아니죠. AI에 투자를 또 많이 했습니다. AI에 투자를 상당히 많이 했는데 자, 지금 투자는 많이 했고 수익은 계속 줄어들고 비용은 많이 사용이 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적자가 나버렸다. 자, 여기에다가 이제 AI 학습에 엔비디아 AI 칩을 사용을 하죠. AI 열풍이 불면서 이제는 이제 CPU도 AI 칩을 쓴다. 이런 분위기로 지금 가고 있죠. 엔비디아가 이제 엄청나게 성장을 상승했고, 자, 이렇게 되었는데, 그래서 이제 여기 표준이 바뀌어버리니까 인텔 칩에 대한 수요는 더 줄 수밖에 없다. 어찌 보면은 삼성폰, LG폰, 이런 상황하고 좀 유사하다. 엔비디아가 뭐 옛날에 이 인텔에 비비기나 했습니까? 인텔이 세계 최고였죠. 자, 그런데 완전히 지금 바뀌어버렸다. 그래서 혁신을 한 엔비디아는 치고 올라오고 인텔은 이제 여기서도 압박 저기서도 압박 이 살아나기가 쉽지 않은 이런 분위기다. 근데 실적도 적자가 나버렸죠. 1억 6천 달러 적자. 자, 이렇게 전개가 되면서 이제 그러니까 이렇게 시장 수명 회복을 위해서 코울트라 PCC 카드를 내밀었지만 또 실패했다. 자, 그래서 구조조정하고 그다음 비용 절감하고 배당도 주지 않겠다. 그러면서 폭락이 난 겁니다. 이제 인텔이 구조적으로 이거 잘못하면 역사 속으로 이제 묻히는 거 아닐까? 요렇게 지금 인식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배당도 안 주겠다고 하지 실적도 안 좋지 앞으로 전망도 안 좋지 요런 상황이다 보니까 구조조정하겠다라고 했지만 앞으로의 이런 방향성이 아주 불투명하죠. 그러면 급락이 나왔다. 이게 가장 큽니다. 가장 크다. 그리고 아마존도 AI 인프라 구축에 비용이 급증했죠. 지금 AI 시대가 도래하면서 아주 AI 열풍이 불면서 각 이 IT 기업들이 AI 관련해서 인프라 투자를 아주 많이 했습니다. 안 할 수도 없는 상황이죠. AI 이렇게 이게 이제 이 스탠다드로 가고 있는 상황에 AI 인프라 구축에 또 뒤처지게 되면은 나중에 어떻게 또 도태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비용이 많이 듭니다. AI 칩이 비싸죠. 그래서 이 비용이 많이 들고 그래서 엔비디아가 잘 나갔죠. 근데 이제 이런 부분이 당장에 돈을 벌어주느냐? 그렇지 않죠.
AI 인프라 구축했다 그래서 아마존이 갑자기 돈을 더 많이 버네. 그렇지 않습니다. 경쟁에서 이제 좀 더 편리함 이런 부분에서 우위를 계속 점하려고 하면은 AI 인프라 구축은 필수죠. 비용은 많이 드는데 요게 실적으로 돌아오기가 좀 어려운 현재로서는 그런 상황이다. 그러니까 이제 AI에 대한 부분도 이제 의구심이 생기는 겁니다. AI 비용, AI 인프라 투자를 많이 했는데 실적이 왜 이렇게 안 좋아? 투자를 많이 했으니까 안 좋겠죠. 예상치보다 좋지 않은 이런 결과가 나와서 아마존도 하락했다. 그리고 AI가 돈을 벌어다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문이 좀 생기고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지금 인프라 구축들을 이제 많이 했죠. 근데 앞으로 계속 구축을 많이 할 거냐? 그런 부분에 대한 의구심이 또 생기기 시작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이제 필요한 부분은 AI 투자를 이미 많이 했죠. 전 세계 IT 기업들이 많이 했는데 그래서 이제 엔비디아가 저렇게 잘 나갔죠. 지수도 돈도 많이 벌고 거기에 걸맞는 실적을 계속 내면서 주가 급등을 계속해서 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AI에 대한 의구심도 이제 조금씩 생길 만한 상황이다. AI 투자는 내가 많이 하는데 인컴은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 좀 진행이 되고 있죠. 그리고 이제 투자를 이미 많이 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계속 AI 투자를 이렇게 많이 할까라는 의구심도 이제 슬슬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경제 지표와 기업의 실적들 이런 부분들이 어우러져 버린 상황이다. 이렇게 어우러지면서 지금 이 금리라는 부분은 이제 뒷전이 되어버렸죠. 금리는 인하는 당연히 하는 건데 미리 빨리 했어야 되는 거 아니야. 7월 달에 금리 인하를 했어야 되는데 안 해서 지금 제조업 지수도 엉망이고 그리고 실업률이 증가하고 있다. 이거 경기 침체로 가는 신호탄이야. 이렇게 해석을 해버린 거죠. 거기다가 이제 실적도 안 좋은 거가 이렇게 나와버리니까 안 좋게 나와버리니까 이렇게 이제 의구심이 생기면서 반도체 관련주도 그동안에 뭐 급등했죠. 자, 반도체가 가장 크게 조정을 받고, 그리고 아마존 실적이 안 좋죠. 테슬라도 지금 실적이 안 좋죠. 전기차 안 팔리죠, 지금 잘. 거기다가 이제 이 실업률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면은 소비 여력이 그만큼 줄어들겠죠. 근데 이제 이런 이 생활 소비 뭐 요런 부분은 하겠죠. 근데 이제 사치품으로 되는 분류되는 이런 명품이라든지 뭐 전기차 이런 쪽은 돈이 비싸죠. 이런 부분은 살아나려면 시간이 더 필요하겠다. 이렇게 되는 거고 실적도 안 좋죠. 자, 이런 분위기가 전체적인 증시를 끌어내겠다. 자, 그런데 애플은 왜 좋을까?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정직합니다. 애플은 야 나는 휴대폰 하고 있는데 무슨 소리야? 중국에서 지금 화웨이와 경쟁이 좀 일어나면서 중국에서는 판매가 조금 여의치 않은 상황으로 가고 있지만 전 세계적으로는 계속 잘 팔리고 있다. 그래서 실적이 예상치를 넘어서는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자, 아주 크게 넘어서는 수준은 아니었지만 실적 시장 예상치보다 좋은데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살아남는 거죠. 그래서 지금 경제 지표가 안 좋지만 우린 실적은 좋아. 그래서 딱 버텨주는 상황이다. 그리고 나머지는 지금 엄청나게 크게 얻어맞았죠. 엄청나게 크게 얻어맞았다. 인텔이 26%나 급락을 했다. 이런 부분이 지금 반도체 전체적으로 투심을 크게 악화시켜버리는 가장 큰 단초 역할을 한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금융주들도 같이 하락을 움직여 버리죠. 이거 이러다가 막 위기 오는 거 아닐까, 이런 분위기가 좀 형성이 되어버렸다. 그래서 지금 살아남은 거는 이렇게 헬스케어 그리고 기본 소비재, 먹고 사는데 필요한 것들 뭐 이런 부분은 뭐 괜찮은 분위기를 보였죠. 유틸리티는 뭐 가스, 난방, 전기 이런 쪽은 뭐 경기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경기와 상관없이 추우면 에어컨 틀어야 되고 더우면은 에어컨 틀어야 되고 추우면은 난방을 또 틀어야 되죠. 그래서 이제 경기 방어주들만 좀 살아남는 이런 분위기로 진행이 되고 있죠. 그래서 이 분위기가 그러면 얼마나 더 지속이 될 거냐 이런 부분인데, 자, 그래서 이런 분위기에 지금 이제
연준을 아주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증시의 큰 손들이 압박을 가하고 있다. 뭐 모든 게 다 안 좋다. 폭락 나오는 거 너 봐봐. 왜 7월 달에 금리 인하를 안 해가지고 지수가 좀 좋게 나왔으면 모르겠지만 지수가 아주 엉망으로 왔다. 이 경기 침체로 접어들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어. 그래서 나는 일단 탈출할 거야. 이런 분위기로 압박을 가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 파월 의장도 상당한 고민이 될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번 얘기했죠. 뭐 어쩌고저쩌고 하네. 금리나 하지 마. 대선 끝나고 해. 그래야 극적이지. 주가 폭락하든 말든 지금 내가 대통령이 아니니까 아무 상관없어. 요런 지금 상황입니다. 지금 트럼프의 입장은. 자, 그런데 지금 이 해리스가 치고 나오면서 완전히 박빙으로 가고 있죠. 지금 해리스가 조금 앞서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누가 될지 모릅니다. 모르지만 지금 경제가 거의 이제 잘못하면 침체로 갈 수 있는 이 상황에 트럼프의 이런 압박은 이제 더 이상 신경 쓸 상황이 아니답니다. 아니다. 파월 의장이 트럼프 눈치 보면서 이제 할 그런 지금 상황을 벗어나 버렸죠. 완전히 원인이 떠버렸다. 그래서 이 경제와 금리, 물가 이런 부분을 줄타기 잘 했어야 되는데 한번 삐끗한 듯한 분위기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다. 어찌 보면은 이런 부분들이 실적까지 안 좋게 나와버리면서 이 메이저들이 아주 제대로 압박을 가버리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락하면서 지금 이렇게 되다 보니까 좀 실체가 별로 없는 가상자산 이런 쪽도 지금 이제 돈들이 상당히 이제 위축이 되었죠. 투자자들이 많이 위축이 돼버렸다. 이 경기 침체가 올 수 있을 것 같아. 그리고 고용도 안 좋아. 그럼 이런 데 투자할 돈도 별로 없겠지? 이렇게 이제 되겠죠.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뭐 미국이 이렇게 비트코인 이렇게 강력하게 옹호하겠다. 이런 지금 발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먹힙니다. 지금 그래서 비트코인이 7만까지 갔다가 거의 7만까지 갔다가 이제 6만 1천 수준으로 여기도 급락이 나오죠. 기술주들이 급락이 나오니까 비트코인도 급락이 나버린다. 얘도 가상자산이다 보니까 지금은 분위기가 빅스지수, 공포지수 크게 올라가면서 실물자산에 눈을 돌리고 있다. 그래서 금값은 올라가고 가상자산은 내리고 아파트 가격은 상당히 강하죠. 우리나라 서울 지금 아파트 가격이 아주 강력하게 올라서고 있는데 이제 금리 인하는 거의 확실시 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금리 인하가 되면은 집을 사자 이런 분위기다 보니까 지금 아파트들이 상당히 강세를 보이고 있다. 실물자산들 금값이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전체적으로 이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거기다 미 국채도 지금 하락을 좀 하고 있죠. 자, 이제 그런데 얘들이 언제 멈출 거냐? 자, 이게 미국은 상한가 한가 제도가 없죠. 제도가 없는 상황에 이렇게 큰 시총이 큰 인텔, 뭐 미국에서는 좀 적다고 하지만 시총 아주 큰 기업이죠. 자, 그런데 26%나 급락이 나오더라. 실적이 안 좋고 앞으로 얘가 이제 살아남을 수 있을까라는 존폐 위기라는 부분까지 이제 거론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크게 내리는 겁니다. 이거 이러다가 이제 앞으로 AI 시대가 되는데 엔비디아 칩으로 싹 전 세계 PC가 PC CPU가 바뀌지 않을까 이렇게 될 수 있겠죠. 자, 그러다 보니 인텔은 역사적으로 잘못하면 사라질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이런 분위기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이 아주 큰 부분이고 그런데 시간이 이제 좀 지나게 되면은 이런 동반 하락은 어느 정도 마무리될 걸로 봅니다. 얘는 구조적으로 아주 큰 위기에 처해버린 상황이다. 이런 거고 디램이나 뭐 플래시 이런 부분은 크게 문제 없죠. 그리고 엔비디아 AI 시대가 열린다. 앞으로 AI 칩이 다 장악을 할 거다. 이런 부분은 여전히 좀 살아있죠. 그러다 보니까 얘는 그래도 1.8%밖에 안 내렸다. 그렇지만 지금 AI 칩 인프라 투자에 상당히 많이 투자를 해놓은 상태죠. 그래서 얘가 실적이 계속 잘 나오고 있는데 이걸 계속해서 투자를 계속 할 거냐라는 겁니다. 그런 의구심이 있다 보니까 반도체 쪽은 지금 언제 전환이
방향 전환을 할 수 있을지 상당히 좀 어렵다. 가늠하기가 쉽지 않다. 그리고 그동안에 이제 우리나라 하이닉스도 보면은, 그리고 한미 반도체도 엄청나게 올랐죠. 한미 반도체 10배 올랐어요. 10배. 한 2년 동안에 10배 정도 엄청난 상승했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상황에서 더 성장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크게 작용할 수 있는 상황이다. 지수도 안 좋죠. 이런 상황이다 보니 지표도 안 좋죠.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 반도체 쪽은 되돌리는 흐름이 너무 많이 빠졌으니까 기술적 반등 정도는 좀 나올 수가 있을 텐데, 구조적으로 방향 자체를 돌리려고 하면은 아주 강력한 뭔가가 있어야 된다. 그게 뭐가 될 거냐? 결국은 금리가 될 거다. 그래서 0.5% 빅스텝으로 전환하나, 워낙에 이제 경기 침체대 우려가 커져버린 상황이다 보니까 이거 금리 인하는 거의 확실시 되고 있는데, 9월달 여기서 9월달에 0.5% 빅컷이 나올 수도 있다. 요런 지금 분위기가 형성이 돼 주면은 이제 이 기술주들이 좀 살아나게 될 겁니다. 아무래도 지수를 크게 담당을 하고 있는 게 미국의 기술주이기 때문에, 이 기술주들이 이제 돌아서는 이 움직임을 보이려고 하면은 빅컷, 금리 인하를 빅스텝으로 가는 상황, 요런 분위기 형성이 되면은 빅스텝으로 간다고 가능성이 있겠다. 그러면 이제 방향을 저점을 좀 잡을 겁니다. 저가 매수세가 좀 들어오겠죠. 자,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이게 아주 이 지표 하나 저렇게 나온 거 가지고 이렇게 크게 급락을 했다. 이게 지속적으로 계속 급락으로 와서 완전히 이제 패닉으로 이제 버블이 터진다. 이렇게 보기는 제가 보기 좀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금리 인하라는 아주 큰 카드가 살아있죠. 금리 인하라는 카드가 살아있기 때문에 계속 이제 주가를 더 끌어내리는 흐름이 나온다 그러면 이런 분위기가 형성이 될 겁니다. 그러면 0.5% 인하 가능하다고? 알았어. 그러면 이제 저가 매수 좀 들어가야지. 이런 분위기가 어느 시점이 되면은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 지금 카드가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죠. 금리 인하 카드를 아직 한 번도 쓰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요게 하락을 하더라도 어느 시점이 되면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이제 8월이니까 9월달까지 얼마 남지 않았죠. 한 2달 남았죠. 자, 그러다 보니 어느 정도 하락이 일어나고 나면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시장이 파월 압박을 하는 이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있죠. 그래서 이 파월이 0.5% 또는 파월뿐만 아니고 이 대부분의 연준 관련 이런 인사들이 아마 이런 언급들을 좀 많이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시장은 안정을 찾을 가능성이 높다. 자, 그리고 이제 이런 와중에 HB는 어떨까? HB는 지금 이런 부분에서 금리 인하라는 부분이 빅스텝으로 갈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죠. 그러면 이 바이오 쪽, 우리나라 바이오는 금리에 상당히 민감하죠. 상당히 민감한데 빅스텝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 그런 분위기가 나오면 이 HIB 같은 경우에는 이런 금방 쭉 제가 설명을 해드렸던 이런 구조적인 부분에서 동떨어져 있죠. 뭐 그러거나 말거나 고용이 별로 안 좋고 어쩌고 그렇다 그래서 간암 환자들이 간암 걸렸는데 치료 안 받을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제약바이오 쪽은 경기 방어주로 이렇게 보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조금 다르긴 하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 돈을 엄청나게 잘 버는 이런 캐시카우 역할을 하는 기업들이 많이 있죠. HIB도 어쨌거나 마찬가지다. 바이오 쪽이기 때문에 저런 이제 구조적인 부분에서 AI 버블이 좀 터지는 분위기다 라고 하면은, AI 버블이 터진다 그러면 반도체나 기술주 쪽은 좀 타격을 받을 수 있겠죠. 단기적으로 계속 타격 정도 받을 수 있겠지만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좀 지나고 나면은 이 바이오 쪽은 우리는 그럼 왜 내려가야 되는 건데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주가가 아주 많이 올라가 있는 알테오젠 같은 이런 이제 주가가 끝없이 많이 올라가 있는 이런 쪽은 아무래도 너무 많이 올랐다. 시장 분위기 안 좋은데 일단은 좀 매도하고 보자. 이런 심리가 좀 생길 수 있겠죠. 자, 그런 상황이다. 근데 지금 HIB는 어떻습니까? 한가 2번 맞고
그 다음에 지금 거의 올랐다가 계속 조정이죠. 조정을 이미 계속 해왔다. 조정 이미 나는 받을 만큼 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폭락장에서도 버티는 모습을 보여줬죠. 버틴 모습을 좀 보여줬고, 자, 그리고 이제 8월, 9월 달에 아주 큰 재료를 가지고 있는 게 HLB다. 9월 달에 재신청이 들어가죠. 가남 재신청이 이제 들어가게 되는 아주 큰 재료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 이 재료가 미국의 뭐 인텔이 사업이 잘 안 돼가지고 이런 것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HLB 입장에서는. 그래서 못 자라고. 인텔 뭐 50% 빠졌다고? 그래서 못 자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내일 아닌데 이렇게 좀 회피를 할 수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이제 고용이 안 좋다고 뭐 그래서 못 자라고, 제조업 지수가 안 좋다고 그래서 못 자라고 할 수 있죠. 그러고 나말건 난 9월 달에 재신청 들어갈 거야. 요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9월 달에 S모드 준비되어 있죠. 자,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그래도 좀 지금의 이런 이 AI 버블의 의구심, 그리고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 이런 부분에서 좀 동떨어져 있는 게 바로 HLB 그룹이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이제 금요일 날 하락했는데 미증시 또 폭락을 했죠. 금요일 날. 그래서 우리나라 증시도 IT 반도체 이쪽은 좀 하락이 좀 더 이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도 좀 볼 수 있겠지만, 또 이것도 이제 또 많이 하락을 하게 되면 금리나 0.5% 빅스택 할 수 있어. 이런 분위기 갑자기 또 형성이 되면 또 분위기는 또 반전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습니다. 반전이 일어나든 만약 증시에 IT의 이런 약간 버블이 꺼지는 듯한 이런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반전이 일어나든 일어나지 않든 HLB는 크게 관계없습니다. 크게 관계없다. 그러거나 말거나 난 9월 달에 신청한다니까. 신청하러 갈 거라고 내가 얘기했어 안 했어. 이런 부분을 가지고 주가를 버텨내는 힘을 만들 수 있는 현재 상황이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